숫자리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빅벙커의 예산 마스코트로 활약 중인 예산계의 팅커벨 우지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스하는 거죠? 그런 아니, 식으로. 지금 표정을 보시고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날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줄 특별 예산감 시의원들을 이제 소개해 올릴 텐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부드러움 속에 숨어있는 카리스마. 숨어있다기보다는 뭐 그냥 카리스마. 양미숙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예산감 시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눈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벙커에는 이 많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파이어벳 또 필요하거든요. 네네. 예산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저격도 하지만 네. 이 화력을 집중할 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를 벙커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방송 들어야 되는 거 떨린다. 네. 뭐 얘기하시던 지금 예, 알겠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걸로. 자, 특별 예산감 시의원 두 분까지 모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 추적에 들어가 볼 텐데요. 대구와 부산 모두 교육, 주거, 복지 등 다른 항목에 비해서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청년들한테 친화적이지 않은 거예요. 고용은 얼마나 더 확대되었고 고용 지속이 얼마나 되었고 노동 환경은 어떻게 개선되어서 일자리 개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믿지 마. 아니 그 사후 조사를 안 할 거면 이 예산은 꺼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세 분의 예산감 시의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해드립니다. 네, 예산 나왔죠?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953억 5,300만 원입니다. 자, 대구와 부산이 올해 강조하는 어떤 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합의거든요, 이게. 자, 과연 어떤 계층, 무슨 정책과 관련된 예산인지 다들 준비되셨죠? 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 힌트, 우 박사님. 미래를 위한 부실한 투자. 아니, 좀 맥이 쭉 풀리는 느낌이 약간 있던데. 어쨌든 힌트니까요. 자, 청 기자님. 저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에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네. 자, 그쪽으로 엮고 그러세요. 네. 자, 우리. 예, 미래가 어두운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 예, 또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산 953억 5,300만 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를 만나보시죠. 아직 졸업 안 한 사람 입장으로는 지금 이제 젊은 나이에 서울에서 대기업을 가야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구에 있고 싶은데 제가 문과고 영어관리 직무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구에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대구는 약간 제조. 안타깝게도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어나고 20대 여성이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로나 죽음을 맞이한 31살 청년 방에서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50장이 발견돼 월세와 저축 등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계좌도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청년들이 필요하면 찾아 나서서 아까 말씀하신 20만 원 뭐 보조 이런 것들 그게 크게 자기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죠. 그 정책에 어떤 진입 장벽이 있진 않았을까? 혹은 그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더 73개 사업에 약 850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어요. 정부사. 성과가 보이지 않고 청년들 실감을 전혀 못하는 거죠.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정책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자리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일자리 문제에 맞는 노동 정책을 같이 펴고 있냐.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 일자리, 이 부분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여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게 뭐가 빠지냐니까 청년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진 않거든요.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더 이상 어떤 일자리의 양을 늘린다고 해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예산 953억 5,300만 원은 주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관련한 대구시와 부산시의 2021년도 예산을 합한 그런 금액인데요. 최근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나 또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청년은 미래 그리고 어떤 희망의 상징이자 또 대세 아이콘이자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된 것 같은데 이 청년. 자, 이렇게 우리 청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저한테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두 분은 미래 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면서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앞으로 뭐 지방 소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 핵심은 청년입니다. 이 특히 지방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이 청년들이 지역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다 보니까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막연히 이제 청년은 미래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훨씬 깊게 들어간 거죠. 네,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본다면 어쨌든 막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멸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그 소멸되지 않으려면 어쨌든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은 청년들, 일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떠나지 않는 청년이 머물고 있는 도시로 기업이 가니까 청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청년이 있으면 이제 결혼, 출산, 육아가 돼서 또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또 주목되는 거. 저는 사실 4번째가 오히려 더 이제 청년에 주목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청년 세대들은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청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청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쏙쏙 이해가 잘 됩니다. 예. 사실 아까도 말씀 중에 청년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가기도 합니다만 기업이 있어야 또 청년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또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오 박사님. 정책, 어떤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 또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예산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후보들이 박빙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 2030 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지지율이. 근데 2030의 분노가 엄청난 게 그 표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막대한 투자를 청년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정부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정부의 청년 예산 증감을 좀 살펴보면요. 2020년 16조 8,835억 원에서 2021년 23조 8천억으로 그리고 또 올해는 23조 5천억으로 계속 지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하고 부산의 경우는 어떨까 좀 살펴보면요. 네. 대구는 2019년 50개 사업 902억 원이고요. 2020년은 53개 사업 794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21년엔 사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71개 사업 1,339억 원으로 증가가 보이네요. 부산의 경우는 2019년 96개 사업 920억 원이고요. 20년은 87개 사업 973억 3,830만 원. 네. 그다음에 21년도에는 73개 사업 825억 3,300만 원. 이렇게로 요 비중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데 대구나 부산 모두 전반적인 추세는 좀 증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저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그냥 이름만 달라진 거죠. 네네. 그렇다 보니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다 증가는 하고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에 집중하고 청년과 관련한 예산이 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어떤 방안이자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대구와 부산의 청년 정책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 중인지 청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청년들이 이 지방을 떠나가는 시기를 보면 대학 진학 시기에 한번 떠나갑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 시기에 한번 떠나가고 그다음에 직장을 구할 때 떠나갑니다. 때문에 대구시의 청년 정책도 이 주기별에 맞춰서 짰거든요. 이 교육기 그리고 취업 준비 시기 그다음에 이 직업기 그다음에 안정기 그렇게 해서 대학생과 뭐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직업기에서는 청년들이 좀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안정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좀 맞춤형 청년 정책을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이제 청년 정책으로 뭐 앞서도 말했지만 73개 사업의 국비를 포함해서 총 825억의 예산을 썼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21개 사업에 450억이 이제 일자리 예산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7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청년 희망 정책과 사업을 좀 살펴보면 39개 사업이 있어요. 이제 청년 사업이 한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희망 정책과의 39개 사업을 좀 보니 일자리 중에 취업하고 창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 금융, 문화, 그다음에 사회 활동과 뭐 커뮤니티 지원 등의 12국비를 합쳐서 총 한 260억 원을 썼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정부에서 청년 기본법이라는 걸 재작년에 제정을 했잖아요. 네.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그 포인트를 찍은 건데 그럼요. 설명해 주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 청년 기본법을 근간으로 2021년부터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교육 5대 분야로 나눠서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투여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광역시급 일자리 정책들이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시행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광주와 대전, 대구와 부산 모두 교육, 주거, 복지 등 다른 항목에 비해서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근데 뭐 재밌게도 수도권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순서대로 일자리 비중이 되게 큽니다. 큰 것으로. 네. 그래서 이에 비해 서울, 인천의 경우는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좀 다른데요. 서울하고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중, 주거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고 예산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인천 사시잖아요. 인천은 복지, 금융, 건강 부문에 또 비중이 높아요. 예산의 비중이.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또 가요. 그 상황들이. 어떤 니즈가 가장 또 크게 작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대구는 그래도 지자체 중에 꽤 높은 순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자리 10만 개 창출, 뭐 10만 개 달성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대체 이게 사실인가? 저희 빅벙커가 확인해봤습니다. 보시죠.
고영진 시장 들어와서 매년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8년 8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근데 매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년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대구시의 고용률은 하락해. 단기 일자리,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일자리,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를 무조건 이게 목표치만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 몇만 개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까의 문제인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사실은 저임금, 뭐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국한되는 걸 봤을 때는 질 좋은 일자리를 계속 어떻게 유지해 갈 거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논의 협의는 사실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초과 목표 달성으로 나왔는데요. 그런 일자리 개수가 사실은 전부 임시적인 일자리 개수입니다. 대구가 사실은 일하기 좋다, 메리트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임금 수준도 사실은 16개 시도광역 중에 뒤에서 세 번째예요. 제주도 포함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청년층에게 대구가 되게 메리트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긴 어렵고,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더 이상 어떤 일자리의 양을 늘린다고 해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일단 뭐 본 느낌으로는 그렇죠. 일자리 창출의 성과와 고용률 요걸 두고는 지자체와 노동계가 뭐 느끼는 시각차, 온도차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 기자님? 준비해 오신 등장인가요? 이 대구시장님만 나오면 그런 한숨을 쉬십니까? 한숨이 나올 색깔을 같은 색깔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안 좋은 점만 중앙정부를 벤치마킹하는가?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상황판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일자리 개수를 막 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 지금 온라인상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한 최근 들어서는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개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믿지 마라. 우리 VCR에서도 나왔지만 일자리 개수라는 게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인가? 대구시가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가 240만인데 이야,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와서 취업을 해야 돼. 그런데 2018년에 대구시의 이 고용 관련 일자리 예산을 보면 1조 2천억 원, 19년에는 1조 3천억, 20년에는 1조 1,120억 원, 이만큼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창출된 일자리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 이런 계약직 일자리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18년에 일자리 10만 개를 6개월짜리로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19년에 또 6개월짜리를 10만 개 만들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작 청년들이나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은 고용 불안을 계속해서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대구시에도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자리 개수라는 게 허상이라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산은 어떤가요? 저희도 보면 대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 청년 일자리 창출은 그런 방향이 맞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신규 채용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 그럼 비용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그것이 오롯이 기업의 이윤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기업의 이윤으로 가더라도 또 고용을 더 확대하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정규직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3개월 있다 자른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냥 해고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도 더 늘려야 되고 비용이 절감된 만큼 그다음에 그 지원으로 채용한 그 정규직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노동 환경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 돈만 아니 지원금만 기업이 따먹고 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런 게 뻔히 만약에 눈에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산시도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통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런 통계 없다 하면서 무책임하게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은 얼마나 더 확대되었고 고용 지속이 얼마나 되었고 노동 환경은 어떻게 개선되어서 취업한 노동자들은 만족도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만약에 그 사후 조사를 안 할 거면 이 예산은 꺼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와 부산 모두 청년 정책 가운데 일자리 정책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빅벙커도 두 지자체 일자리 예산을 두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자리 예산은 이제 결국 취업이나 창업 등의 일자리 창출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구와 부산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예산은 어떤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일자리 정책의 취업 분야를 알아볼 텐데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 기자님?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취업하면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방식인데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지원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년에게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이 얘기를 개인에 관한 부분과 기업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부산의 경우, 부산의 경우 개인 지원 부분은 어떻게? 개인 지원 부분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일자리 정책 중 취업 정책이 21개예요. 그중에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정책이 이름이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 다른 이름으로 하면 디딤돌 카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전인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 원 디딤돌 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하게 하는 거고요. 이 이제 사용 용처를 한번 보시면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 교직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 비용과 그다음에 교통비, 문구류, 그다음에 식비 등 교직 활동에 있어서 간접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등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 딱 되면 남은 돈이 있더라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인터넷에 이게 사용 후기, 이용한 후기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근데 신청 절차가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이 수행 기관이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경제진흥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경제진흥원의 모집 공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선정 절차도 내는 서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제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활동 계획서의 노력도, 구체성, 적정성,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할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청하는 분들이 취업할 의지가 없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꼼꼼하고 철저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한 다음에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제 문제로 됐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시기와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신청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그 진입장벽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인 것 같고 아까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실현 가능성을 보겠다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려면 뭐 정책 수립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정 절차를 보면 정말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활동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품목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 지원을 위한 건데 이제 학업 진로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잘못 사용하려는 의도를 한번 보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심사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적정이긴 한데 이제 뭐 활동 보고서에 너무 이제 내용이 뭐 학업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 뭐 이제 그 적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것만 놓고 보게 되면 시행 초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저희에게서 나온 이런 많은 얘기들마저도 잘 또 취합이 돼가지고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이 얘기는 청년들에게 포인트, 아까 카드 포인트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결국엔 이제 현금 지원성인데 대구와 부산 모두 개인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보니까 양미숙 총장님 질문 드릴게요. 집행액이 지금 저희는 도표를 보고 있는데 집행액이 예산액과 차이가 좀 있네요. 그 보면 아까 이제 예산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21년. 근데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일단 이제 2019년은 600명이었고 2020년은 2,000명, 2021년은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반토막 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모집 신청 인원을 보면 2021년도 2배 정도 많아요. 2020년, 21년 다 2배 정도로 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이제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역에 부산 지역의 이 정책에 해당하는 청년들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치적으로. 그럼 거기에 따라서 모집 인원과 예산을 좀 편성하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양해 주려고 편성한 거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 예산 규모, 신청 절차와 선정 절차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이 대구의 경우도 부산과 좀 비슷합니다. 2019년에는 1,466명 모집에 1,517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원은 1,210명만 했습니다. 2020년에도 1,466명에 2,742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1,468명으로 일단 모집 인원보다는 2명 더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2,400명 모집에 신청이 2,952명, 지원은 2,313명. 모집 인원에 비해서 지원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미리 그 속된 표현을 커트당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안 된다는 걸 발견하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원 금액이 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해당되는 지원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다 해줬다. 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이게 가구당 중위소득 기준을 끊잖아요. 청년들한테 친화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접목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청년에 관련 사람 쪽을 얘기를 해봤고, 자, 부산과 대구의 일자리 정책 중에 그렇다면 기업 관련한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개인한테 지원도 있지만 기업한테 지원하는 그 숫자나 금액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청년 고용 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20%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가 지원하는, 그래서 한 월 200 정도 내외로 1인당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파란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일자리 사업은 인턴을 3개월간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월 최대 150만 원을 기업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규직 전환이 조건이고요. 네. 청년이 고용되고 정규직이 전환되면 돈이 그때 좀 돈이 지원되는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자, 대구 쪽 한번 볼까요? 대구시 일자리 정책 가운데 이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네. 요거 어떤 게 있어요? 네, 뭐 부산처럼 분야별로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인건비의 80%, 최저임금 기준의 최대 80% 정도 지원해주는 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디지털 청년 인재 등용문, 이 고졸 청년 중소기업 디지털 프리워크 사업, 여기도 깁니다. 네. 그리고 벤처 디지털화 운영 인력 지원 사업 등 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사업 지원 등을 이제 돈을 써서 고용 창출 성과가 실제로 나타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산의 성과 목표와 정말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의 고용 친화 기업, 그다음에 부산의 파란 일자리 사업 성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대구의 고용 친화 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의 경우는 7억 5,679만 5천 원을 집행했네요. 그러면서 56명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됐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자면 청년 1명 취업당 기업에 한 1,351만 원 정도 지원한 셈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파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지금 2021년 집행액이 좀 정산 중이긴 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좀 볼게요. 네. 그럼 29억 4,886만 5,303원. 예,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드려서 677명이 정규직 전환이 됐네요. 그래서 한 명당 정규직 취업을 위해 기업에 한 436만 원 정도 지원한 셈이죠. 근데 이제 저는 부산의 경우에 보면 채용 목표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정규직 전환도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용 목표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규모를 줄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실효성, 그다음 정규직 전환 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했는데 한 달 있다가 해고를 한다든지 1년 정도만 하는, 그러니까 고용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취업자들의 만족도나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산학협력 혁신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대학을 위한 지산협력센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산을 써서 지속 가능한 청년몰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지금 이제 젊은 나이에 서울에서 대기업을 가야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